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볼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을 했는데 정부가 어제 오늘 내놓은 청사진이 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겠다, 이런 청사진을 내놨는데 여러 가지 해석과 또한 배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한번 좀 짚어봐야 되는 내용, 지금 여러 가지 또 맞물려 있는 일들이 많기도 한데 이 시점에서 공시가 현실화를 좀 시행하려는 그 배경은 무엇인지 장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 공시가를 올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산세를 올리겠다는 뜻이거든요. 보유세를 강화해왔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평균적으로 실제로 이 주택이 10억이면 공시가는 한 6억에서 7억 정도, 60-70% 선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90%로 올리면 9억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 집값이 그대로라도 내야 되는 세금이 훨씬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일종의 증세 정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보유세를 늘리는 압박을 통해서 집을, 특히 비싼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 빨리 팔아라, 이런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제가 부동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지적하지만 보유세가 높은 국가는 거래세가 낮습니다. 보유세가 낮은 국가는 거래세가 높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유세도 매우 높게 가파르게 올리고 있고 거래세라고 할 수 있는 양도취득세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주인이 내 아파트를 팔려다가도 이거 양도세나 취득세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에 들어가는 세금이 더 높기 때문에 그냥 참고 버티자, 이런 기조로 갈 수 있어서 보유세를 높이는 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면 반대쪽으로는 그 부담을 못 이긴 사람들이 집을 팔 수 있게끔 숨통을 틔워주는 거래세 완화 정책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처럼 세금만 계속 높인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연 잡힐 것인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의 수준으로 원상복귀가 될 것인가, 획기적인 공급 확대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의 공급 확대는 대부분 서울 바깥의 주변부, 경기도와 수도권에 제3기 신도시 등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기 신도시에도 아직까지 교통 문제나 교육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신도시를 늘리는 게 과연 서울과 경기도 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이 공급, 수요를 채워주는 일인가에 대한 본질적 고민이 필요하고요. 따라서 서울 시내 공급을 늘리는 것과 별도로 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지금 이미 정착되어 있는 수도권 주요 거주단지의 좀 획기적인 삶의 질 상향, GTX라던가 이런 부분을 빨리 추진하는 것만이 동시에 이 서울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방향이라는 그런 생각의 전환도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노리는 정부의 청사진이겠지만은 이것만으로 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거래세뿐만 아니라 2기 신도시에 대한 뒷받침 등등 여러 가지 후속 방안도 함께 고려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당장 이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 3개안 정도를 놓고 지금 꼼꼼히 따져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고 있고 정부 여당안을 곧 마련할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왜 이 현실화에 있어서 시행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도 교수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 현실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정책과 연계돼 있다고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세금을 좀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저도 물론 세금만으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세금을 올린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말 갖고 있는 사람이 파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어드밴티지도 줘야 되고 혜택도 줘야 되고 이런 부분도 함께 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그냥 지금 얘기했듯이 공시지가를 올리게 되면 사람들이 부담이 돼서 집을 팔 거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로 가는 건데,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되기는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 정책,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시행은 되지만 그러면서 정말 실제적으로 한 가구만 가지고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도리어 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이게 일괄적인 하나의 정책이 어느 쪽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반대로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허점을 갖고서 정책을 일괄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그 자체가 반발을 사게 되고, 사실은 도리어 정말 힘들게 집 한 채 마련해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세금적으로 부담을 주거나 다른 부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소도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방금 교수님 지적하신 사안, 지금 정부 여당 안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중저가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그런데 아시겠지만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그러니까 아파트를 한 줄로 늘어섰을 때 그 가운데 있는 주택의 가격이 9억 원을 넘었습니다. 9억 원, 정부에서는 고가 아파트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기도 이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지역은 좀 차이를 둬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건 중위가격이 9억 원 이미 넘었어요. 그런데요, 대부분 주택을 사는 분들 중에 전세가 너무 얻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너무 이사 다니기 힘들어서 어렵게 돈 빌려서 집 사는 분도 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 계속 집을 갚고 있잖아요. 집값을. 은행이 갚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9억 원 넘는 아파트 산다고 세금 폭탄 때리면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위가격 9억 원, 물론 이게 지역과 서울을 차별화를 할 거냐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약간 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의 서울 집값의 평균을 보면 9억 원이 고가주택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 10억 원 가까이 가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9억 원 집 한 채 갖고 있고 그걸 은행 대출을 안고서 만약 집을 산 사람이라고 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 만약 이게 공시가격이 올라가지고 세금이 더 많이 나오게 되고 또 본인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여러 혜택들이 없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큰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고려가 안 되면 사실은 정책을 그냥 하나를 툭 던져놓고 이걸 시행하면 성과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단순한 결과라고밖에 안 보여요.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어떻고 현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주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깊이 고민돼야 된다.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그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일가구를 갖고 있는 중산층 같은 경우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단순히 2030년까지 현실화시키기가 100%, 뭐 90%까지 현실화시키겠다고 하는 말만 던져놓으면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은 고려되지 않는 걸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실행하기 전에 그럼 구체적으로 중산층 중에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함께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중산층, 서민들이 살고 있는 중저가 주택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평론가님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단 우리가 매년 이 기준을 새롭게 정부에서 설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전년도 뭐 전체 어떤 공공기관 통계를 인용해서 매년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이라는 것은 그 중간값이 9억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 9억짜리 아파트를 가신 분들은 이제 50%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이분들에게 고가주택 가지고 있으니까 세금 많이 내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9억도 참 어마어마한 돈입니다만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아파트 값이 이렇게 많이 오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중산층을 나눌 때 어떤 기준을 따지느냐, 소득 중위계층에서 플러스 50%랍니다. 예를 들면 중위계층 소득이 100만 원일 때 150만 원 정도 버는 분들을 우리가 중산층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럼 이 중위가격 같은 경우도 서울의 중위가격이 9억이면 거기 50%를 더하면 4억 5천을 더해서 한 13억 5천 정도가 됩니다. 9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그 정도부터가 아마 이 고가주택, 중저가 이상으로 돼서 뭐 감면 혜택이 없는 주택이 된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이나 서울 시민들, 경기도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닐까. 물론 여전히 대다수의 서민분들이나 또 전국적으로 보게 된다면 9억이든 13억 5천이든 너무나 비싼 가격인 것은 맞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내가 5억, 6억일 때 진짜 한 60%, 70% 대출받아서 집 한 채 마련하신 분 입장에서는 이게 3년 사이에 갑자기 9억이 됐다고 해서 세금을 뭐 1년에 몇백만 원 더 내야 되는 현상에 처하게 되면 그것도 참 억울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 현실적인 기준 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매년 중위 가격에 걸맞게 중위 가격에서 플러스 얼마 정도까지는 세 감면 혜택을 준다.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좀 빨리 마련해야 혼란이 방지될 것 같습니다. 유연하면서 또한 시장의 어떤 그 변동에 걸맞고 이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정부가 고민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점을 찍어주셨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에 관련된 어떤 공시지가 조정 등등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이 공시지가가 여러 면에 있어서 지금 기준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뭐 재산세나 부동산세뿐만이 아니라 알고 계시겠지만 건강보험이라던가 국민연금 등등도 사실 연동이 돼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산층들이 아까 제가 언급해드리고 장평론가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정말 힘들게 했는 게 집을 구입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중산층 같은 경우에 대출을 끼고서 결국은 집을 사잖아요. 요즘 자기 돈 가지고 집 사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건강보험료를 인상을 시키고 다른 혜택들을 다 줄여버리면
그거는 좀 맞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지금 아파트 가격이 얼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집의 구조라든지 아니면 집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액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게 되면 네.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저는. 그냥 단순히 집값이 얼마니까 이걸로 자르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깊이 고려되지 않으면 반발을 크게 살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여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시 가격이 의료보험, 건강보험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다른 어떤 혜택의 부분과 연계돼 있거든요. 그 연계된 부분들이 모두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하나의 주택 문제뿐만 아니라 중산층이 느낄 수 있는 상당한 큰 어려움이랄까요? 아니면 세 부담 이런 부분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면밀히 살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쉽게 그냥 단순히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이렇게만 두부 자르듯이 잘라서 할 수 있는 문제는 네. 절대로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을 잡으려는 정부의 의지, 대통령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서민들의 생활 하나하나까지 좀 깊이 헤아려서 깊이 있는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부분 두 분께서 공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